스위스의 알프스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아이거와 맨히 그리고 융프라우로 대표되는 베른알프스. 만년설 아래로 야생화가 만발하고 한가로운 젖소들이 여행객을 반기는데 마을 뒤쪽으로 수직 폭포가 위용을 드러낸다. 척박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발리스 알프스에서는 케이블카로 준봉을 오르고 몬테로사는 만년설로 빛난다. 4,000m가 넘는 준봉들 아래로 거대한 빙하가 흘러내리고 빙하를 배경으로 야생 사냥들이 논이는 곳. 만년설이 유혹하는 스위스 알프스로 떠나보자. 유럽의 지붕, 알프스가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위스. 이번 여정은 융프라우로 대표되는 베른알프스의 자연과 문화를 알아보고 남부 발리스 알프스와 레마노까지 두루 거치게 될 것이다. 나는 스위스의 관문 취리 공항에서 열차를 타고 베른으로 들어간다. 베른은 26개조로 된 스위스 연방의 수도다. 세월을 품은 듯 도시의 면모가 고풍스럽다. 구시가지 언덕을 감싸 흐르는 아래강과 주변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광병공원에는 생뚱맞게 곰들이 어슬렁거린다. 베른시 지명은 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12세기 말 이곳에 털을 닦은 베르히톨트 5세가 첫 사냥에서 잡은 동물이 곰이었단다. 미끈하게 빠진 세련된 전차가 거리를 질주한다. 베른의 주 대중교통 수단이다. 도로 양쪽으로 석조 아케이드가 길게 이어져 있다. 라우베라 불리는 이 아케이드는 15세기 초 대화재 이후 형성된 것이란다. 유럽에서 가장 긴 이 아케이드는 베른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스위스와 베른주 깃발 그리고 형상물들이 아케이드를 장식하고 있다. 베른의 구시가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중세적 분위기가 잘 살아있고 역사적 유적들이 잘 보존됐기 때문이다. 크람거리는 베른시 관광 1번지다. 유명한 시계탑 인형극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정시 3분 30초 전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어릿광대와 시간의 신 크로노스 밑으로 7마리의 곰들이 회전한다. 정시가 되자 시간의 신과 곰의 지시에 따라 종이 울린다. 종탑에서는 황금색의 남자가 종을 치고 있다. 나는 시계탑 내부의 구조를 보고 싶었다. 큰 돌로 만든 5개의 추가, 시계의 동력을 제공한다. Gewichte kommen nach unten. Die sind 400 Kilo schwer zusammen. Das dauert etwa 28 Stunden. Sie kommen 20 Meter nach unten, bis sie in der Uhrkammer sind. Und nach 28 Stunden müssen sie aufgezogen werden. 시계추 밑으로 인형극을 연출하는 장치가 있다.
정교하게 맞물린 구조가 놀랍다. 이 시계 장치는 1530년 카스파 브룬넬이라는 금속공이 만들었단다. 당시의 시계 기술이 상상을 초월한다. Hier vorne, das ist das Hahnenwerk, da kräht der Hahn. Und hier ist das Werk für die Bären und den Narren. Dieses Rad hier dreht einmal rundherum jede Stunde. Now, turn. Now here, 날 시간이 되자 톱니바퀴들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며 인형극을 연출한다. 이 놀라운 시계 장치는 5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작동했다. 이를 위해 매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시계추를 감아 올린단다. 시계탑과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아인슈타인 하우스다. 이 2층 집은 아인슈타인이 1902년 스위스 연방 특허청 사무원으로 채용되면서 살게 된 집이다. 이곳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상지이자 그의 삶의 궤적을 알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다. Auf diesem Bild sehen wir den jungen Albert Einstein, damals 25 Jahre alt, als der erste Sohn geboren ist, mit seiner Frau Mileva Maric, mit der er studiert hat an der Polytechnischen Hochschule in Zürich. 전시장 한쪽에는 삶의 진정한 동반자였던 아내 밀레바 마리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했고 베른에서의 생활은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입구에 놓인 아인슈타인의 학창시절 성적표가 눈길을 잡는다. 16세 때 입학한 중등학교 시절 성적표다. 역시 수학 과목과 물리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이곳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상하게 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시계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베른 시가지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분수대다. 100여 개의 분수대가 설치돼 있단다. 다양한 형상물로 장식한 분수대 중에서 11개는 16세기 초에 설치된 것이다. 형상들은 베른의 역사와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00년) 가까이 된 분수대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베른의 역사성이 돋보인다. 이 분수는 거리에 청량한 식수를 제공한다. 이 베른 시민들은 물을 잘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물이 하는 향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맛있다고. 빙하수가 만들어낸 아래강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아래강을 끼고 마르칠리 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수영장도 무료로 개방된다고 한다. 연방의사당이 올려다 보이는 도심 한복판에 이런 멋진 곳이 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다. Darf ich fragen, ob Sie da hier zum Schwimmen oft kommen? Ja, also hauptsächlich zum Sonnenbaden und dann gehen wir oft in die Aare schwimmen. 여름이 오면 공원 옆 아래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긴단다. Gehen Sie jetzt an die Aare schwimmen? Nein, es ist zu gefährlich. Es ist zu viel Wasser. Zu viel Wasser. Ja. Sonst gehen Sie oft ins Wasser hin? Normalerweise ja, aber nicht die Kinder. Ah, nicht die Kinder. 사람들은 불어난 강물이 아쉬운 모양이다.
시원한 빙하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레스토랑이 즐비한 베런 광장. 나는 스위스 정통 치즈 요리를 맛보고 싶었다. 먼저 주방에서 조리 과정을 지켜봤다. 치즈를 녹이는 기구가 흥미롭다. 치즈를 불에 녹여서 먹는 라클렛이라는 음식이다. 녹여낸 치즈와 통감자에 양파와 피클 등을 곁들인 것이다. Die Schweizer essen Raclette das ganze Jahr durch. Als Hauptgang oder als zwischendurch, wenn die kleinen Hunger haben. Oder was sehr beliebt ist, Raclette abends zu Hause.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라클렛은 퐁듀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 요리다. 라클렛은 화이트 와인에 곁들여 먹어야 제격이란다. When you eat this, you drink this, you are a right Swiss man. 예. 이게 치즈를 높여 놓으니까 아주 부드럽고 맛있네요. 단출하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다. 다음 날 융프라우로 대표되는 베른알프스의 관문 인터라켄으로 향했다. 인터라켄은 빙하 호수인 툰과 브리엔츠 두 호수 사이의 도시다. 인터라켄의 북쪽 마을 빌더스빌. 베른알프스를 즐기기 위해선 이제부터 열차로 이동해야 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곳에 관광용 산악철도를 건설했다. 베른알프스는 융프라우와 뮌히 그리고 아이거 등 4,000m급 준봉들이 있는 세계적 관광지다. 객실은 이른 아침부터 만원이다. 열차는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수 계곡을 따라 들어간다. 얼마 후 열차가 닿은 곳은 라우터브룬넨. 여기서부터는 톱니 궤도를 달리는 산악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라우터브룬넨에는 놀랍게도 마을 뒤편으로 수직 절벽 폭포가 있다. 슈타우프바우 폭포는 라우터브룬넨의 상징이다. 시인 괴테가 이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도 전해진다. 슈타우프바우란 말은 독일어로 먼지 시냇물을 뜻한다. 미세하게 부서져 날리는 포말이 마치 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5km에) 달하는 라우터브룬넨 계곡은 알프스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됐다. 이 계곡에만 72개의 폭포가 있다고 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모습이다. 만년설이 빛나는 준봉 아래로 라우터브룬넨 빙하 계곡이 펼쳐진다. 융프라우와 가장 가까운 벤겐 마을이 그 계곡을 마주하고 있다. 벤겐 마을은 융프라우를 찾는 관광객들의 거점 마을이자 겨울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8월 1일 스위스 건국기념일이었다. 스위스 전통악기인 손풍금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마을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어울려 건국기념일을 축하한다. 음식을 꾸며놓은 장식이 깜찍하다. 스위스 국기와 곰이 그려진 베른주 깃발이다.
spezielle Kleider angezogen. Was ist das? Das ist Berner Ausgangstracht. Das ist ein Trachten. Das ist der Mutz, Berner Mutz. Nennt man Berner Mutz. Ja, Und das da? Berner Ausgangstracht. Sehr schön. 건국 기념일을 맞아 스위스 알프스를 상징하는 알프 호른 연주가 이어진다. 길이가 3m나 되는 알프 호른의 소리가 무척 부드럽다. 연주단은 오늘 마을 곳곳을 돌며 축하 연주회를 펼친다고 한다. Also, das Alphorn ist ein Kommunikationsinstrument. Man kann so von Berg zu Berg kann man so mit Melodien einen Austausch machen. Und heute ist das Alphorn konzertant, das heißt, es ist gestimmt, einheitlich gestimmt, dass man mit anderer Musik zusammenspielen kann und verschiedene Stimmlagen spielen kann. 알프 호른 합주는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진다. 합주 모양을 달리하면 소리의 울림도 달라진단다.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연주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관광객들에겐 흥미로운 구경거리다. 나는 이곳 주민 프리츠 씨의 호의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리츠 씨의 아내와 딸이 신기한 듯 여행객을 반긴다. 프리츠 씨의 집은 전형적인 스위스 전통 샬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창틀 아래에는 예쁜 꽃들이 장식돼 있다. Es ist einfach eigentlich fast wie Tradition, dass man, wenn man ein eigenes Haus hat, dass man das Haus im Sommer mit Blumen schmückt. Und das ist eigentlich auch der ganze Stolz der Hausherrin. Ja. 이들은 친절하게도 집안 내부를 보여주겠단다. Das sind Fotos von der Familie, von den Freunden. 프리츠 씨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벤겐 마을에 있는 관광 케이블카 회사에서 44년간 근무했다. 남매를 출가시키고 지금은 부인과 둘이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단다. 부인은 자신이 아끼는 방을 소개했다. Das war früher meine Tochterzimmer und sie ist ausgezogen für Heirat und jetzt ist das mein Hobbyzimmer, mein Zimmer. Ja, ich habe alle meine Schätze hier. 출가한 딸이 쓰던 방을 추억의 공간으로 꾸며놨다. 나이 들어선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잘 정리된 노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남아있는 방을 이용해 민박을 운영한다며 2층 방을 보여줬다. 민박 운영을 하며 노후 생활에 쏠쏠한 재미를 느낀단다. 건국 기념일을 맞아 인근에 사는 아들과 딸이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베른 알프스에서 생산된 치즈가 좋다며 권한다. 출가한 자식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 프리츠 씨 부부는 행복하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이어받아 살고 있는 걸 프리체 씨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Mein Großvater war Zimmermann und hat das Haus eigentlich fast selber gebaut. Es ist eben schön und schön darin zu wohnen in so einem Haus, wo die Großeltern schon gelebt haben. Das ist Tradition. Ja, es war sehr schön, hier aufwachsen zu können, weil es ist sehr ländlich und man hat viel Platz rundherum zum Spielen und zum sich aufhalten. 친절한 프리체 씨 가족을 만나 나는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냈다. 저녁 무렵 마을 너머로 드러난 융프라우의 만년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브라스밴드의 행진을 시작으로 건국기념일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축하 연등 행렬이 뒤따른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특한 연주단이 나타난다. 카우벨 연주단이다. 알프스 젖소들의 목걸이 종이 악기로 발전한 것이다. 연주단은 마을 대로를 따라 카우벨을 리듬감 있게 흔들며 나아간다. 카우벨을 한바탕 신나게 흔들고 연주가 끝났다. 관광객들은 카우벨 연주단이 신기한 모양이다. Why is it so lazy? Wir brauchen sie für Umzug, so wie heute. Und es gibt auch verschiedene Größen, das ist so eine mittlere Größe. Es gibt auch noch viel größer, es gibt auch noch kleinere. Auf jeden Fall 카우벨 무게는 무려 13kg이나 된다. 제대로 흔들기도 힘들었다. 요령을 알아야 소리가 난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악기다. 이날 축하 행사는 불꽃놀이와 함께 밤늦도록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지 안내인과 함께 산악 트레킹에 나섰다. 이곳에 산악열차가 설치된 건 100년도 넘었단다. 중앙으로 톱니 선로가 하나 더 있는 게 흥미롭다. 얼마 가지 않아 융프라우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초지에는 젖소무리가 보인다. 관광객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알프스 치즈 생산으로 유명한 벵게른 알프역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트레킹은 융프라우와 맨히, 아이거 등 베른 알프스 삼봉을 끼고 걷는 코스다. 융프라우 정상이 구름에 쌓여 있다. 베른 알프스는 트레킹 코스가 잘 만들어져 있다. 트레킹은 베른 알프스를 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개를 데리고 온 이 부인은 베른에서 왔다고 한다. Das ist schön, ne? Ja. Umgebung Bern, das hat ja viele Sachen. Zaran, guck mal. 부인은 이곳이 베른과 가까워 즐겨 찾는단다. 애견과 함께 노는 부인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 Hier haben wir die Alpenrosen, die blühen immer so im Juli, August, wunderschön, wie man sieht, diese Blüten. Und es gibt auch ein Lied über die Alpenrose in der Schweiz. Und das kennt ja wirklich
jedes Kind hier in der Schweiz und man singt es auch immer bei bestimmten Anlässen. 만년설을 배경으로 피어난 야생화가 대견스럽다. 어떻게 이런 고지에서도 꽃을 피울까 싶다. 알프스 야생화의 개화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라고 한다. 산속 깊이 들어가자 가문비 나무 숲이 나타난다. 수목 한계선인 2000m 고지다. 가문비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한다. 나무숲 너머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빙하수가 쏟아져 내린다. Hallo. 베른알프스에서는 산악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드디어 베른알프스 삼봉 중 하나인 웬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옆으로 구름에 걸린 아이거가 있다. 왼쪽 사면이 그 유명한 북벽이다. 검은 바위라 불리는 봉우리 밑으로 갈림길이 나 있다. 여기서 클라인의 샤이데크까지는 30분 거리다. 넓은 사면으로 습지가 펼쳐져 있다. 습지는 이곳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단다. Das voll mit Wasser und dann, wenn wieder während Wochen kein Regen fällt, dann lässt es das Wasser aus und das gibt dann nachher diese schönen grünen Wiesen eigentlich und die schönen Blumen, auch wenn es sehr trocken ist. 이곳의 습지는 말하자면 온갖 생명들의 온상이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들이 행복해 보인다. 큼직한 방울을 단 녀석이 친근하게 다가와 여행객을 반긴다. 녀석들은 이곳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봄부터 여름까지 지내게 된단다. 바람에 있는 야생화가 아름답다. 목적지 클라인의 샤이데크가 이제 눈앞이다. 클라인의 샤이데크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유럽의 지붕이라 일컫는 융프라우 요흐로 향한다. 열차는 곧바로 터널로 진입한다. 이 터널의 길이는 7.2km나 된다. 아이거와 면희의 안반을 뚫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터널을 102년 전에 개통했다고 하니 당시의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관사 라이스 씨는 고맙게도 기관사석에서 촬영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줬다. Ja, es ist ein sehr abwechslungsreicher Job mit Fahren und Werkstatt zusammen und ja, schön mit der Natur verbunden gibt das ein schön, ja, nice place to work. Ja. Wie lange arbeiten Sie hier? Jetzt bin ich 3,5 Jahre da. Ah, schon. Ja. 터널에는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창밖으로 별천지가 펼쳐진다. 아이거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빙하다.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융프라우 요흐역. 융프라우 철도를 건설한 구에르 첼러 기념상이 관광객을 반긴다. 나는 서둘러 역 바깥으로 나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기상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알레치 빙하를 먼저 카메라에 담았다.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관광객들은 한여름에 맞는 눈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다. 지금 이곳은 위치가 높아서 이렇게 봉우리를 잘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아쉽지만 이 많은 설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눈이 거의 쏟아져 내린다. 3,454m나 되는 고지라 기상이 수시로 변한다. 알레치빙하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아쉽지만 실내에 있는 사진으로 정경 감상을 대신했다. 하산하는 길.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다. 아이거와 맨휘봉우리가 멋진 자태를 뽐낸다. 관광객들은 카메라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여전히 융프라우 정상은 구름에 휩싸여 있다. 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해본다. 이제 발리스 알프스의 관문 체르마트로 향해 남쪽으로 향한다. 체르마트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으로 붐볐다. 알프스 염소떼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반긴다. 참 재밌게 생긴 녀석들이다. 역 앞에는 전기 택시들이 주차해 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반 차들은 들어올 수 없단다. 나는 서둘러 고르너그라트행 산악열차를 탔다. 마을 너머로 마테오른이 구름에 휩싸여 있다. (4,000m급) 준봉들 아래로 흘러내리는 빙하가 보이기 시작한다. 산악열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르너그라트역에 도착한다. 발리스 알프스는 스위스의 최고봉 두포우르 슈피체를 비롯해 4,000m가 넘는 준봉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발차 아래로 최대 14km에 이른다는 고르너 빙하가 이어지고 왼쪽으로 최고 봉우리를 이루는 몬테로사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며 에메랄드빛 호수가 생겨났다.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빙하지대가 신비롭다. 마테호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고르너그라트의 정상입니다. 지금 바로 저쪽으로 마테호른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데 구름 사이에서 지금 안 보입니다. 발리스 알프스를 대표하는 마테호른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구름이 계속 일었다. 순간 구름 속에서 사냥이 나타났다. 멋진 뿔을 자랑하는 아이벡스란 녀석이다. 녀석들이 한쪽으로 움직인다. 따라가 보니 한두 녀석이 아니다. 사냥들이 모인 이유는 소금을 먹기 위해서였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모습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체르마트 마을에서 눈부신 마테오른 봉우리를 맞았다. 미국의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 배경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모습이다. 피라미드형 암벽이 신비롭다. 찌를 듯한 암벽 높이만 1,500m에 이른다고 한다. 마테오른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 나는 클라임 마테오른에 있는 전망대로 오르기로 했다. 놀랍게도 4,000m 가까이 되는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알프스를 즐기기 위한 스위스 사람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발리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몬테로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봉 두포우르 슈피체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드로크너 슈택역에서 강력 케이블카로 갈아타게 된다. 이제부터 수직으로 케이블카가 오르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창밖으로 눈부신 설경과 대빙하가 펼쳐진다. 케이블카의 종착지인 클라인 마테호른이 보인다. 3,883m 암봉 정상에 만든 케이블카 역이다. 정말 대단하다. 역에서 나오자 뜻밖에도 넓은 설원이 펼쳐져 있다. 이 높은 곳에 스키장까지 설치돼 있다. 한여름인데도 이곳은 눈세상이다. 천혜의 스키장이다. 이 멋진 슬로프를 마주하고 해발 4,478m의 마테호른이 솟아있다. 마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쪽에서 본 마테호른이다. 마테호른을 마주하고 브라이트 호른이 솟아있다. 만년설 정상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망대는 시설 공사로 이용할 수 없단다. 아쉽지만 전망대 옆이 촬영 포인트다. 마테오르는 순간순간 모습이 바뀐다. 구름이 계속 봉우리를 감싸오르기 때문이다. 마테오른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은 기본이다. We came from Switzerland and first time here. From the east, from the Switzerland. How do you like it? I love it. It's fantastic. Have you seen the snow in Australia? Yes. Not very often, no. Yes, enjoy it. You enjoy your holiday, won't you? 전망대 입구 쪽에 설치된 썰매장. 미끄럼놀이는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양이다. 산을 내려와서 마테오른 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은 발리스 알프스 등반 역사 자료들이 주로 전시돼 있다. 전시장 한쪽 방에는 마테오른 등반 비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 벽면에는 마테오른을 최초 등정한 영국의 등산가 에드워드 휜퍼상이 있고 등정 성공 후 하산할 때 끊어진 자일이 놓여 있다. 대원을 이어준 묶은 자일이 끊어지면서 4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7명으로 구성된 휜퍼의 최초 등정 뒤에는 이와 같은 대원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Ab 1865 bis jetzt waren es 600. Aber es können noch mehr sein, weil viele nicht gefunden wurden. 마테오르는 마의 산이라 불린다. 세계의 등반가들이 한 번은 오르고 싶어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이기도 하다. 베른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레마노에 들르기로 했다. 내가 찾은 곳은 레마노 동쪽의 휴양도시 몽트루에. 레마노는 세계적인 명사들이 즐겨 찾았던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 유람선은 프랑스 국기와 스위스 국기를 앞뒤로 함께 달고 있다. 몽트루에는 리조트 시설들이 즐비하다.
재즈 페스티벌로 이름난 도시답게 유명 가수들의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다. 몽트레 시장 앞에는 호수 전면을 향해 있는 조각상이 있다. 영국의 유명 록그룹 퀸의 멤버였던 프레디 머큐리 조각상이다. 프레디 머큐리는 말년에 이곳 호숫가에 작업실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제 이곳은 몽트레의 명소가 됐다. Which song do you like best? Oh, lots. Really hard to decide. I like all his music.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장미 한 송이를 지켜든 프레디 머큐리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몽트레에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레만호의 백조라 불리는 시용성이다. 마치 조각처럼 멋진 외관을 자랑한다. 시용성은 특이하게도 호숫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탔다. 13세기 초 이탈리아의 사부아가에서 세운 이후 수세기 동안 개축된 것이다. 사부아가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경계였던 이곳에 성을 짓고 통행료를 거뒀다고 한다. 1536년 스위스 사람들이 점령한 이후 시용성은 방어 요새였다. 이후 병기창과 감옥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곳곳에 요새였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성곽에 돌을 파내 만든 활 쏘는 자리가 흥미롭다. 방어탑에서는 적의 동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다. 사부아가의 영주 침실로 사용됐던 방이다. 당시 벽화 장식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그 옆방이 욕실이 흥미롭다. 중세 당시 귀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병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호수로 이어진 자연 정화조인 셈이다. 시용성을 유명하게 만든 건 지하에 있는 감옥이다. 죄수에게 씌웠던 쇠사슬이 그 흔적을 말해준다. Das ist hier, wo dieser Prisoner Bonivar wurde gehaftet für 6 Jahre und dann dem berühmten Poet Lord Byron hört diese Geschichte und schreibt ein Gedicht über diesen Bonivar. 스위스의 개혁가 보니바르는 사보이 영주의 폭정에 저항하다 이곳에서 6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 1816년 이곳을 방문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시용성의 죄수라는 서사시를 짓게 되고 이 시로 시용성은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감옥 내 기둥에는 바이런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다. 그 옆 암벽에 바이런의 시용성 방문 기념패가 붙어 있다. 호숫가의 시용성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날 오후 베른의 시가지는 온통 사람들로 넘쳐났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버스커스 베른이라는 거리 축제가 개최된 것이다. 시계탑 앞에는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와 관객들의 흥이 점차 고조된다. 거리 공연 특유의 자유로움과 흥취가 넘쳐난다. Where are you from? England.
England. England? Yes. Where in England? Bristol. Bristol. Ah, yeah, Bristol. Oh, Very yeah. good place. Great. Thank you. Glad you enjoyed it. Thank you. 공연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연주자들의 음반이 팔려나간다. 멋진 연주에 대한 보답인 셈이다. 거리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관람표용으로 팔찌를 안내책자와 함께 팔고 있다. Freiwilliger Beitrag, ja. Wie viel? Alle bezahlen gleiche oder kann man Es gibt zwei unterschiedliche Programme. Es gibt das sind mit den unterschiedlichen Bändchen gekennzeichnet. Das Gelbe ist das normale für 10 Franken, das Grüne ist das Gönner für 20 Franken. Gönner. 40. 거리 공연은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250여 명의 시민 자원봉사자가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단다. 이 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20개국에서 온 공연 예술가들이 3일 동안 150여 회의 공연을 펼친다고 한다. In Bern, there was nothing. We had no festival. We had no really party in the summer. So we wanted to fill the city with ambience in the summer, and we had the idea to make 3 days of a festival. 축제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연주자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공연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베른의 거리는 공연 예술의 백화점이 되는 셈이다. 축제의 거리는 마냥 들떠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만끽한다. Wie finden Sie was ist am schönsten hier? Die Leute, die Musik, das schöne Wetter. Friede auch. Friede. Ja, ich denke, Verschiedenes soll nebeneinander Platz haben und Frieden, denke ich, ist wichtig in der momentanen politischen Situation auch. 밤이 되자 축제는 열기를 더해간다. 버스커스페른 축제는 베른의 여름밤을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놨다. 스위스의 마지막 밤, 나는 베른 시민들과 함께 축제 속으로 빠져들었다.